그래서 현미경적 혈류에서 검사를 시행해야 되는 이유는 드물지만 요로 계통의 종양, 네. 암과의 연관성 때문이겠죠. 사실 네. 요로결석 때문에 뭐 원인을 밝히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증상이 없는 현미경적 혈류만 있을 때 굳이 신장결석 같은 거 치료 안 하셔도 되거든요. 작은 경우에는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암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현미경적 혈류에서 보통 한 많이 보고되는 경우는 5%, 네, 3%. 적게는 1% 정도 내외에서 방광암의 가능성이 있고, 여기 적어 놓은 것들이 이제 위험 요소들인데 나이가 많을수록 뭐 35세 이상에서 늘어난다고 돼 있고, 서럽군요.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많을 수 있고, 흡연이 아주 중요하고 어떤 염색 물질, 뭐 아로마틱 아민 같은 거 노출됐을 때 방광암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직업 노출력 같은 게 있다든지, 발암물질. 네. 네. 그리고 뭐 지금은 현미경적 혈류지만 이전에라도 유관적 혈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분들은 꼭 검사를 해야 되고, 이런 경우에 방광암이나 요로 상피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. 당뇨가 좀 깊어져서 여러 부분의 장기들이 좀 손상을 받으면서 동시에 신장도 계속 데미지를 받게 되는데, 그러면서 사구체가 조금 그 열화되면서 적혈구가 새어나오는 경우 굉장히 흔하게 있을 텐데요. 보통 신장 기능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할 때 혈액검사로서 이렇게 뭐 사구체 여과율이라든가 이런 걸로 같이 체크를 하고 내과에서 꾸준히 체크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같이 그냥 알게 되는 경우가 꽤 있게 될 겁니다.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 미국 비뇨기과학회 혈류, 미세혈류 가이드라인인데요.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흡연력이라든지 기존 검사 수치,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뭐 2번, 3번 혈류가 나오냐 여부를 따라서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하는 거죠. 예. 위험도를 분석을 해서 결국 검사를 시행하냐 아니면 리피트해서 또 6개월 뒤에 뭐 소변 검사나 이런 거를 보는 건데, 결국은 뭔가 방광암의 어떤 위험 요소,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있고 2번, 3번 미세혈류가 나온다면은 꼭 비뇨의학과에 방문을 해서 CT 또는 방광 내시경, CT가 방사선 조사 때문에 조금 부담된다면은 초음파 검사를 신장, 방광 이런 데를 꼭 먼저 받아보시는 게 추천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. 네, 이런 가이드라인이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올 때는 정말 무수히 많은 그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이러면은 좀 이만큼 더 위험하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검사를 좀 하게 권하는 게 좋아,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그 수형도가 그려지는 건데요. 이게 사실은 뭐 검사를 권한다기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했다기보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. 특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이 더 많이 오세요. 여성분들이 약간 미세혈류가 나올 수 있는 소인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, 네. 신우신염도 조금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듯이 건강검진에서 이제 미세혈류 있다고 해서 네. 많이들 오시죠. 그렇죠. 여기서도 그 부인과적 원인을 한번 감별해라, 이런 그렇죠. 그 포인트가 한번 딱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생리 전후도 있을 거고, 또 방광염이 흔하시니까 여성분들 뭐 그런 정도. 혈류 먼저 검색을 하면은 무서운 방광암부터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, 그쵸, 우리가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. 일단 미세혈류일 때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재검을 통해서 또 검사를 해보고 필요한 경우에 이런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면 되겠다라는 게 결론입니다. 네.